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한 80여일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많은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의 패색이 짙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사 주간지인 타임 매거진 이번 주 커버 스토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을 싣고 있습니다. 만화식으로 된 얼굴인데 이 얼굴이 멜트다운, 녹아내리는 모습을 표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썬데이 아침에 방송되는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트럼프의 패배 조짐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트럼프 측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반론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직 멀었다. 승리의 승산이 높다 하는 반론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들의 트럼프 패색 보도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반론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들이 트럼프의 선거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자신이 지나치게 논쟁적인 발언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향배 대부분 클린턴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내부의 반 트럼프 기류가 강한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 또 트럼프와 언론과의 싸움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현재로 전국 평균이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클린턴 대 트럼프 48대 42입니다. 클린턴이 약 8%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플로리다 클린턴이 45대 40으로 앞서고 있고 뉴햄프셔 45대 3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48대 39, 버지니아 역시 클린턴이 46대 3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클린턴이 46대 32, 오하이오 43대 38로 역시 클린턴 앞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52대 37로 앞서고 있고 이런 숫자들은 8월 10일 이후에 조사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조지아주 공화당주고 전통적인 레드 스테이트인데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45대 41 트럼프가 한 4%밖에 앞서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클린턴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하는 계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클린턴의 이메일을 보고 러시아가 해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시스의 설립자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풍자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다. Just kidd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하는 것이 54%, Just kidding이었다 하는 것이 21%에 불과했습니다. 뉴햄프셔에서 여성표를 조사해 보니까 No Trump가 91%나 됐습니다. Maybe는 9%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떨어지고 있고 여성에서도 지고 있고 공화당주에서도 지고 있고 스윙 스테이트도 지고 있고 골고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트럼프가 녹아내리고 있다, 멜트다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타임 매거진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지나친 논쟁적인 발언들입니다. 타임지는 트럼프가 예선에서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자주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전통적인 대선 후보들을 넉다운시켰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지금 본선 선거전에서는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준 미달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이한 발언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타임즈는 트럼프가 존 맥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가 포로가 됐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 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팍스 뉴스의 맥인 켈리 앵커와의 설전 문제, 머슬렘, 멕시칸, 이민자, 여성, 장애자 공격한 것, 또 히스패닉계
3세 연방 판사에 대한 공격, 또 전사자 가족에 대한 모욕, 공화당 리더들과의 알력, 이런 논쟁적인 일들을 마치 일지처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화당 리더십과의 알력 내분이 문제입니다. CBS가 어제 선데이 시사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에서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공화당 출신의 안보 고위 관리들과 그리고 공화당 메인주 상원의원인 수전 콜린스를 초대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질문이 왜 트럼프를 반대하느냐, 이것이 질문인데, 이 중에는 톰 리치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도 있었고 마이클 하이든 CIA 국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 트럼프의 이유는 리더로서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나쁘고 품성도 좋지 않고 인간미, 질서감 모두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논거문을 진술을 했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가 언론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나는 크로켓 힐러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크로켓 미디어와 싸운다. 그러면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지옥으로 가라. CNN은 재난이다. 이런 공격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의 컴플레인은 왜 공정 보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풍자라든가 농담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왜 정책에 대한 발표는 보도를 하지 않고 1만 인파가 모인 유세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의 구성을 보면 진보적인 언론이 다소 많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그리고 네트워크 뉴스들, NBC라든가 CBS 등도 진보적입니다. 보수적인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 팍스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로서 언론과 공개적으로 싸움을 하겠다 하고 한 것은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아직 승산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8월에 8% 리드 여론조사, 이것은 쉽게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힐러리 클린턴의 비정직성, 비호감도 이것은 여전히 높다. 3분의 2가 클린턴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격 대상으로서 충분한 것이고, 오늘 또 의회가 또 다른 이메일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계 시민들의 대법원 판사 지명에 대한 불안, 걱정,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고령의 대법원 판사들이 많은데 이 교체는 차기 대통령의 몫입니다. 클린턴이 되면 당연히 진보적인 판사를 지명하게 되는데 보수계들로서는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사 지명만은 보수계 판사로 지명을 해야 된다. 따라서 클린턴을 거부해야 한다. 그런 정서가 강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클린턴이 당선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한다는 것이고 오바마의 3기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즉 현재 상태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당연히 변화, 이것이 훨씬 더 잘 먹힌다. 고로 트럼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투표장에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9월 토론회입니다. 9월 26일부터 이제 첫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3회 계속이 됩니다. 트럼프가 최대의 공격을 펴서 클린턴의 승세를 여기서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 8월에 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9월 초가 곧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레이버데이 연휴가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휴가 끝나면은 NFL의 풋볼 시즌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해서 내심 결정한 사항들이 쉽게 9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픽스된다, 고정화가 될 것이다 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론조사의 숫자가 그대로 9월 말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0월 한 달이 남아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too late,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런 반론입니다. 어느 쪽의 이 의견이 더 현명한 것이고 더 맞는 얘기일지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희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밀워키 소요 사태, 어제까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요로 한 명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요는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피살자는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요는 밀워키 지역의 여러 비즈니스가 파괴 됐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아이시스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테러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미국으로 오는 이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언론들이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언론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루이지아나 홍수로 어제까지 5명이 숨지고 약 2만 명이 대피 구조됐습니다. 주말에 바튼 루즈 지역에 내린 24인치의 폭우로 인근 강들이 모두 범람됐습니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머슬렘 교계 지도자가 뉴욕 퀸즈에 있는 사원 앞에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전국에서 머슬렘에 대한 혐오 범죄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4명이 공격을 당해서 이 중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폭행 54건, 방화 8건 등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산불로 4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약 3,000에이커에 타고 있는데 주택 천여 채가 화재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가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세인 볼트가 어제 다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m 기록 9.81초. 그는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경쟁자인 미국의 저스틴 갓리는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의 아들이 괴한의 총에 맞아서 어제 숨졌습니다. 19살. 그는 어제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집 앞 포치에 앉아 있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총격 사건이 계속됐습니다. 총상 피해자가 시카고에서 40명, 이 중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저스팍에 사는 2명의 모슬렘 여성이 인근 주민들의 반모슬렘 혐오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최근에 아이시스라는 호칭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맑고 흐리고 최고 80도.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내일 최고는 82도, 수요일 86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맑고 흐리고 목요일의 최고는 86도, 금요일도 역시 86도입니다.